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업종 내 실적 반등세가 뚜렷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카지노 삼총사죠. 이제 GK의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세 기업 중에 이제 오늘 파라다이스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의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좀 잘 뽑혔다라는 이제 언론 기사가 오늘 주가 흐름에 상당한 좀 원동력이 좀 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카지노 3사 지난해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 이제 파라다이스만 하나만 띄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나왔고요. 이제 영업이익은 1,727억이 이제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이제 추정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지나간 실적이고 올해 실적이 더 중요하죠. 올해 실적은 전망치 나온 것은 이제 파라다이스만 봤을 때는 한 영업이익 한 2천억이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1,700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한 어떤 성장률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내년 정도쯤에 이제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이 한 3천만 명 시대를 맞이를 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호텔이나 뭐 카지노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돈을 벌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호텔을 막 여러 개 짓기 전까지는 사실 매출이 막 이렇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호텔 객실 수는 한정돼 있는데 그 호텔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요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호텔 가격의 방의 가격이 이제 오르죠. 우리가 이제 성수기 때 방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텔을 따로 이제 뭐 룸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이런 이제 호텔 관련주들은 그냥 관광객 수, 인바운드 관광객 수만 늘어나도 이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증권가에서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로 제시한 금액과 지금 현재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 우리가 보통 괴리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 1위가 바로 지금 카지노 관련주 중에 하나의 파라다이스라고 발표가 됐었죠. 그만큼 이제 증권가에서 어떤 팩트로 기반해서 목표가를 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가 대비 한 100%는 올라야지만 목표가가 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굉장히 저평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춘절 얘기는 이제 앞서 앵커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이제 솔솔 좀 뉴스 플로우를 많이 타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의 니파 바이러스인데 과거에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여행 관련주들 갖고 계셨던 분들, 호텔 관련주들 갖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냥 흘려 보낼 수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도 처음에는 사실 좀 시장에서 무시를 했었죠. 근데 이게 확 이제 번지면서 전염성이 강해서 근데 니파 바이러스 관련돼서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거의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매년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치명률은 높은데 전염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국서적으로 발병을 하고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이 파라다이스나 뭐 항공주나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바이러스 관련돼서 전염병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주가부터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뉴스는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뉴스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인 방한 증가 맞물리면서 이제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 흐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짚어봐야겠네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또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한 소식으로 영향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상한가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안착하지 못하고 좀 약간 아주 강하게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는데요. 선익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익 시스템을 상한가로 끌어올린 재료 이제 다름 아니라 실적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4,500% 이제 4.5배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4배, 1,400%
10%가 이제 늘어났다. 사실 뭐 주가가 뭐 상한가가 아니라 뭐 3연상을 가도 모자랄 재료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좀 약간 숨어 있는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24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25년도에 퀀텀 점프하는 실적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선익 시스템이 25년도에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느냐, 바로 BOE에서 그 OLED 증착기 수주를 하면서 이제 좋아진 건데, 사실 BOE의 증착기 두 기를 두 라인을 수주를 한 건 재작년입니다. 24년도인데 그게 우리가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약을 해서 이제 그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짧으면 9개월, 그리고 어떤 이런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어떤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나눠서 받기 때문에 모두 받기까지는 계약해서 모두 받기까지 18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받다 보니까 계약은 24년도에 했는데 어떤 매출이나 어떤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이게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매출이 이제 5천억이 넘었고 영업이익이 이제 1,115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사실 7천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사실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싼데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지나간 실적이고, 올해 작년에 나왔던 실적을 올해 과연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선익 시스템이 BOE에서 이제 OLED 증착기를 또 수주를 하느냐. 전 세계에서 8.6세대 OLED 증착기를 8.6세대 OLED 라인을 깐 기업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랑 바로 BOE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캐논 도키에서 한 라인당 1조 원을 주고 깔았습니다. 1조 원을 주고 깔았고 한 라인당 1조 원. 근데 선익 시스템은 중국 BOE에서 한 라인당 한 4천억 원도로 제가 이제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싸게 수주를 한 편도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삼성은 왜 삼성도 선익 시스템 거를 고려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BOE 모두 어디 향이냐 하면 이제 애플 향 대응이거든요. 근데 애플 쪽에서 우리 쪽에 그 OLED를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려면 무조건 캐논 도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삼성은 이제 캐논 도키 거를 선택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BOE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도 애플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익 시스템의 어떤 좀 약간의 좀 저가의 OLED 8.6세대 장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차, 2차로 나눠져 있거든요. 1차는 선익 시스템에 이제 수주를 했고, 이제 올해 2차를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해서 매출까지 발생하는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안에 이거를 수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에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수주만 한다라고 하면 어떤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담보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차 OLED 증착기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차도 선익 시스템이 시장에서는 수주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오늘 상한가를 이제 안착을 한 듯한 모습인데요. 파란색 선이 기관, 그리고 빨간색 선의 외국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인은 최근에 한 1월 말서부터 좀 약간 매도 쪽으로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고, 1월 중순 초순서부터 기관 파란색 선의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차트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은 작년 11월 말과 그다음에 올해 1월 초순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최근에는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기는 횡보세 후에 오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 상한가를 그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내일 좀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선익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단발성 재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염두에 두고 올해 BOE의 2차 8.6세대 증착기를 수주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최대 실적 기록 소식에 오늘 주가 흐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실적 흐름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향후 수주 소식까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좋은 종목들 잘 짚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자, 오늘 진성 TC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담보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으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메모리 쪽, 이제 범용 디램 쪽도 굉장히 뭐 실적이 잘 나온다. 뭐 가격은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진성 TC의 실적은 어디에 기반을 두냐 하면 바로 미국 캐터필러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사의 실적이 올라가면 진성 TC의 실적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데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중장비들 보면 이렇게 밑에 탱크 바퀴 무한기도가 달려 있잖아요. 그 안에 동그란 이제 부품들 바퀴처럼 생긴 걸 만드는 기업인데 뭐 글로벌 쪽에서는 거의 뭐 탑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되면 행정부가 바뀌면은 2년 차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프라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공약과 관련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 쪽에서 중장비 굉장히 좀 성장성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글로벌 1위 캐터필러사의 어떤 하부 주행 부품을 공급하는데 어느 정도 부품을 하냐면 이 진성 TC의 전체 매출의 한 50%에서 60%가 전 세계 1위사에 이제 납품을 하는 부분인데 2위도 이제 진성 TC가 하고 3위도 이제 진성 TC가 하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인프라 코어 쪽을 담당을 했었었는데 제가 왜 그 진성 TC를 볼 때 캐터필러를 계속 중요하게 강조를 하냐면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화면은 이제 진성 TC가 아니라 미국의 캐터필러의 주가 흐름인데요. 얼핏 보면은 마이크론 주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뭐 마이크론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지난 4월달에 저점 잡고 거의 뭐 2배, 3배 정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 최근에 다른 이제 IT 관련주도 조정 받음에도 불구하고 캐터필러는 거의 뭐 쉼없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 사실 과거에는 이 진성 TC가 이 미국 캐터필러사의 주가 흐름을 굉장히 추종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 캐터필러사의 차트에 진성 TC의 위치를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올라가는 구간들은 실질적으로 진성 TC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포착 종목인 진성 TC 주가 흐름 보면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조정인데 오늘 조정은 사실 조정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30분봉 차트로 잠깐 어제 걸 보면 어제 장 막판에 진성 TC가 급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소셜 같은 데서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장에서 이제 단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좀 분위기가 식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올린 거를 다시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어제 오후에 좀 약간의 좀 그 기사로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분위기가 풀리면서 제자리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결론을 좀 내리면 사실 진성 TC가 어제 급등만 안 났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왔었을 텐데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월달 하순서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월봉으로 뭐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실적이나 여름으로 봤을 때 이 정고점을 이제 못 넘을 필요성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막히는 자리가 지금 가격대인 15,000원대인데 캐터필러 주가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그 이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실적이 낙수 효과로 진성 TC로 내려왔을 때 정고점 돌파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 이렇게 한번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이제 조정 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15,000원인데 한 30% 정도 위쪽 잡아서 한 2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약간 타이트하게
14,000원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태 씨 살펴봤습니다. 미국 캐터필러의 주가와 함께 연동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분석 도와주셨고요. 우크라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됐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